예전엔 릴스 업로드하기만 해도 최소 5,000회는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1,000회도 안 나와요. 인스타그램 릴스 열심히 올리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반응도 없고 팔로우도 안 늘고 답답하시죠? 1,000회도 안 나오던 릴스에 딱 이 두 가지 적용하니까 영상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만 회부터 180만 회까지 누적 800만 회가 넘었네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체크하지 않는 것들 딱 두 가지만 바꿔도 조회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 방법부터 마지막 주의점까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컨텐츠 마케팅까지 오기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었는데요. 처음 온라인 사업에 발을 들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처음 시작했던 유튜브도 바로 이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영상으로 처음 떡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의 사업 방향이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튜브 떡상을 위해 이 인스타그램을 주제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제 활동이 전반적인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해 가면서 동시에 이제 그때는 제 인스타그램도 자연스럽게 개인 기록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 계정이 약 2년 동안 거의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더욱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런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 틱톡 등의 숏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이런 쿠팡이나 네이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숏폼을 활용하지 않는 플랫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됩니다.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품이건 서비스건 떼어놓을 수가 없이 필수가 되면서 작년에 저도 인스타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던 기존 계정에 심폐소생을 시도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한 릴스는 처음 올릴 땐 진짜 많이 나와봤자 조회수가 한 3,000 정도? 평소에는 뭐 1,000뷰도 안 나오다가 이게 점점 조회수가 늘더니 7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터지고요. 얼마 후에는 170만이 넘는 영상이 터집니다. 그 후에는 30만, 20만, 10만 넘는 것들도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릴스 터지는 방법은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릴스 안에서도 조금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강의들도 쏟아지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게 강의까지 듣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처음 시도하는 초보분들에게 법칙이나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한편으로는 좀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이 정말 자주 바뀌거든요. 언제는 이런 형태의 영상을 잘 띄워주다가 한 3개월쯤 있다 비슷한 포맷의 영상들은 확 죽고 다른 형태의 영상들을 띄워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타그램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오래가는 유행은 없죠. 저희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면 그게 나중에는 유행이 지난 패션같이 쓸모없는 법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 말고 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셔야 돼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이 컨텐츠에서 명백히 실수예요. 그것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 생각엔 이 정보 정말 유용한데 우리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작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컨텐츠가 터지려면 우선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바로 재미, 정보, 공감, 흥미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릴스를 만들 때 이 정보랑 공감을 선택했어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브랜드를 키워가는 과정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가장 터진 컨텐츠는 정보도 공감도 아니고 바로 흥미였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나와요.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은 판매나 마케팅, 컨텐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내 생각 자체가 내 기준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깨려면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딱 3가지예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자주 실행하기, 바로 보완하기. 벤치마킹 할 때 중요한 건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계정을 찾아서 그 중에서도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먼저 내 컨텐츠랑 비슷한 걸 만드는 계정 10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계정에서 조회수 잘 나오는 컨텐츠만 따로 저장해서 분석했죠. 근데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세하게 봤어요. 예를 들면 주제는 어떤 걸 다뤘는지, 썸네일 문구는 뭐라고 썼지, 사진은 얼굴이 클로즈업인지, 풍경이 많이 보이는지, 색 조합은 어떤지, 그 자막은 몇 초마다 자막이 바뀌는지, 폰트는 어떤 걸 썼는지, 효과는 넣었는지, 영상 길이는 짧은지, 내용과 본문 어떻게 활용했지, 배경음악은 있지, 이걸 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패턴이 보일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금 감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벤치마킹한 걸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포맷을 가지고 오되 내 이야기로 다시 풀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벤치마킹하고 주제 정하는 게 오래 걸리지 막상 영상 기획은 아마 금방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벤치마킹 시간도요, 너무 오래 잡고 하면 지치고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 우선 일단 만들어서 올려보고 반응을 보면서 고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대박이 나면 좋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엔 죽어있던 계정이라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엔 썸네일 폰트를 다르게 해볼까? 나레이션을 넣어볼까? 자막을 좀 더 빠르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자막을요 1초 간격으로 잘라보기도 하고 0.9초, 0.8초씩 바꿔가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스타그램은 다시 살아났고 몇 개의 영상이 터지니까 그 전에는 조회수가 낮았던 영상들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이 자주 바뀌는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할 때 조회수가 아무리 높은 콘텐츠라도 너무 오래된 영상의 이런 형태는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정도 이상 지난 콘텐츠는 참고만 하는 게 좋고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3개월 이상 된 콘텐츠도 트렌드에서 살짝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다시 시작할 때 댓글 반응이 중요해가지고 댓글 유도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해지면서 영상 자체를 오래 보게 하는 게 중요하도록 트렌드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공유나 저장 등의 이런 반응들이 또 중요해져서 영상 내와 이 피드 정보와 이 글의 분배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것보다 쇼포 5개 올리는 게 훨씬 마음이 가볍거든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한 영상에 담아야 할 내용도 쇼폼은 이걸 여러 가지 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릴 수 있고 또 얼른 올리고 얼른 결과를 보고 또 보완하고 찾아내고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고민해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시도를 해보시되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2가지 듣는 사람의 입장과 잘된 영상들 보기만 참고해서라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 컨텐츠 마케팅으로 여러분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